네, 저희 오늘은 쌍문역에 왔습니다. 쌍문동 하면 뭐가 생각나요? 응답하라. 응답하라? 맞지, 맞지. 요즘 사람들은 응답하라 많이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은 둘리를 많이 생각하겠지, 나처럼? 이 쌍문동이 또 대표적인 서울의 서민 주거지죠. 이제 1970, 80년대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. 아직도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빌라,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 주거지들이 좀 많은 곳이고요. 그래서 둘리나 응답하라 1988 말고도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. 그 작중에서 주인공 성기훈이 살았던 이 곳이 바로 쌍문동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됐던 집들이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요? 개발이 안 되고. 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쌍문동의 입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쌍문동에 있는 도봉구가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구기도 하고요. 쌍문역도 지하철 4호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외진 곳에 있는 역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중심부에서 좀 멀고,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3대 업무지구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광화문을 가려고 해도 한 번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. 그래도 저희가 오늘 쌍문동에 온 이유가 또 있죠. 최근에 쌍문동 곳곳에서 이제 개발 호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개발이 진행되는 쌍문동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가시죠. 다시 시작된 퀘스트를. 아, 네, 그쵸. 근데 나 너무 아래에서 찍는 거 아니야? 바꿀게. 왼쪽 거 찍어보겠습니다. 과연 다음 주 배경이 쌍문동이 아닌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, 솔약국집 아들들, 목욕탕집 남자들, 올드미스 다이어리. 다 아는 드라마신가요? 아니? 3번은 들어봤어요. 오. 근데 이름만 들어봤고 약간 다 몰라.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이런 좀 연식이 된 빨간 벽돌 빌라들이랑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. 공공이 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긴 해요. 여기 보면 지금도 약간 반지하 비슷한 방들도 있네. 그리고 단차가 다 뭔가 우리가 지금 이 구역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되게 역 근처거든요. 그런데도 지금 고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 서울시의 100번째 신통기획 사업지예요. 지금은 이제 뭐 한 3, 4층 정도의 좀 연식이 오래된 이 저층 주거지들이 나중에 이제 최고 39층 그리고 1,9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예전에 정비구역에 지정이 됐었다가 2017년에 이제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가 됐던 지역인데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다시 지정이 된 거고요. 그래도 여기가 역세권입니다. 저희가 지금 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고요. 이 구역 바로 근처에 뭐 한신초, 정의여중, 정의여고 같은 학군이 다 있습니다. 신속통합기획, 이 신통기획은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인허가가 쉬워지는 제도입니다. 민간이 사업을 주도는 하지만 이제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행정 절차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신통기획 1호가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예요. 이 신통기획들이 장단점이 있는데요. 일단 장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장점, 속도가 빨라집니다.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 초기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은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신통기획의 경우에는 2년으로 반 이상 단축을 해준다고 해요. 아무래도 인허가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직접 도와주니까요. 그래서 이 쌍문동에서도 일찍이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. 이제 우이천 일대에 있는 쌍문 3구역인데요. 여기가 2021년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됐고 2023년에 확정됐는데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24년입니다. 이제 경사의 시작이야. 오늘 저희가 경사진대를 많이 갈 거거든요. 두 번째 장점, 사업성을 높여줍니다. 아무래도 서울시가 하는 거니까요. 사업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을 해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쌍문동 이 신통기획 대상지도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줬어요. 2017년에 정비구역 해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때
이때 재개발 계획은 용적률이 240%가 상한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300%로 높여졌습니다. 또 도로도 확장을 해주기로 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지역 내 골목도 좁고 지역 바깥에 저희 보셨겠지만 이 도로가 4차선이었는데 여기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해준다고 합니다. 열선이 깔려 있네요. 열선이 깔렸다는 것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겠죠?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도 있긴 있죠. 아무래도 시의 지원을 받는 만큼 뭐 공공기여나 기부 체납의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.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복지 시설을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임대주택의 비율이 그냥 민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. 네, 두 번째 단점, 이 신통기획 대상지는 토지거래 허가자에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? 이 토어제 지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좀 제약이 있으실 수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 토어제가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영상도 보시고 또 한번 직접 오셔서 임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지역이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주위에 빌라가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그리고 주변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오는 길에 뭐 점집도 보고 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분들이 조금 덜 선호하실, 비선호하실 만한 시설들 뭐 그런 환경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아까 쌍문역 인근에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쌍문역 동쪽 그리고 서쪽 두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서측 개발 대상지랑 이 신통기획 대상지가 지금 맞닿아 있어요. 그래서 서측이 개발이 좀 되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근데 여기가 진짜 걸어 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. 인도가 없어서 계속 차를 신경 쓰게 되고 돌아다니시는 주민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차 소리 나면 뒤부터 다 바로바로 돌아보셔. 아,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. 여기 이번에 신통기획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돌아보고 있거든요. 네. 혹시 그 뉴스 아셨어요? 아, 몰라요. 아 그러세요? 네. 아 알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좀 분위기가 어떤지. 너무 조용해서 아 조용해요? 반응이 없어요? 누군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근데 글쎄 요즘같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. 분담금도 너무 커가지고 지금 하는데도 난리인데 이쪽 내가 제일 싼데 분담금을 뭐 몇 억씩 내라니까 아 저쪽 그 이미 신통기획 하는데도 분담금이 지금 생각한 거에 배로 올라가니까 맞지 맞지 한다 해도 10년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. 중개업소분한테 반응이 어떠냐 여쭤봤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쌍문동이 지금 집값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주민분들이 재개발을 할 때 분담금을 좀 많이 내셔야 된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도 이 신통기획 대상지가 쌍문동 중에서도 이제 창동, 도봉구 중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창동이랑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창동 저희 김정은 선배도 다녀오셨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호재가 많이 있는데요. 대형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등등 개발 호재가 있고요. 또 아직 삽도 푸지 못하긴 했지만 이제 GTX-C 노선도 창동을 지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가구 수가 많진 않아요. 뭐 한 200~300가구? 많아도 50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. 저희 사실 이번에 쌍문동 신통기획 개발한다 뉴스 나올 때 뭐 둘리네 집도 개발한다, 둘리네 집도 재개발한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.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 한국 대표 애니메이션 둘리,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이 쌍문동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쌍문동에 있는 둘리 뮤지엄 앞에 와 있는데요. 한번 앞에만 가보실까요? 둘리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연재가 됐던 만화래요. 귀엽다. 그래도 여기는 관리가 잘 돼 있는데요? 둘리가 이렇게 생겼었나? 더 귀여웠던 것 같은데. 네, 저희 지금 아마 지도로 어딘지 위치가 표시되고 있을 텐데요. 모아타운 대상지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가 지난 2월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 통과가 됐고요. 1,700가구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. 저희가 경사가 계속돼서 살짝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네, 모아타운이랑 신통기획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
모아타운은 쉽게 말해서 이 소규모라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개발을 해보자, 이런 사업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런 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들이 아직 많고 정비가 되어야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이 다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모아서 좀 같이 정비를 해보자, 이런 취지고요. 이 주택들의 노후도가 77.5%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. 이 지역에는 모아주택 4개소가 지어질 예정인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고층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중층 아파트들이 이제 4개의 블록에 좀 단지처럼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도 서울시가 종상향을 해줘서 이제 2종 주거지역이 됐어요. 끝나지 않는 오르막길을 저희도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보시면 단점이 분명합니다. 아무래도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요.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 모아타운 지역의 고저차가 55m 정도나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도로도 굉장히 폭이 좁은데 10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시가 단계적 대지 조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인즉슨 평탄화는 좀 한계가 있다,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. 근데 대중교통으로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긴 해요. 그래도 이제 뭐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온 4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이렇게 2개의 노선에 접근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쌍문 근린공원이라고 쓰고 산이라고 읽는 이 공원 너머에 이제 쌍문동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. 방학동이랑 좀 인접한 부분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는데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이제 쌍문 한양 2, 3, 4, 5, 6, 7차 아파트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꽃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우이천이거든요. 쌍문동 중에서도 이 남쪽에 쭉 흐르는 덕성여대가 저쪽에 있는데 덕성여대에서부터 쭉 흐르는 천인데 사실 둘리네 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고길동네 집이죠. 고길동네 집이 이 우이천 인근에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. 만화적 설정은 뭐 이쯤? 아니면 저쯤? 뭐 그런데 사실은 둘리가 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둘리네 집은 아직 재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다. 아니면 이미 됐거나. 제 기준에서 걷고 있는 이쪽이 이제 앞서서 신통기획이 지정된 쌍문 3구역인데요. 여기는 지금 토어제로 묶여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 구역 안에는 아파트가 있어요. 이 아파트가 100조 아파트인데요. 여기도 지금 토어제에 묶여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아까 등산할 때 산 너머의 쌍문동 쪽에 한양 2, 3, 4, 5, 6, 7차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첫째 격인 이 한양 1차 아파트는 여기 바로 좀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 이 한양 1차 아파트가 1986년에 준공된 40년차 아파트고 한 800가구 정도인데요. 이제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 소식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건설사들의 현수막들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DLENC도 있고 지금 삼성물산 레미안도 있고 대우 푸르지오도 있고 롯데캐슬 현수막도 보이네요. 네,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최고 40층에 1150가구 규모의 단지로 다시 거듭날 전망입니다. 이 아파트가 입지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도 오는 길에 봤는데 한일병원이라고 바로 옆에, 단지 바로 옆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 아프실 때 병원 가기가 쉬울 것 같고,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따라서 걸어온 우이천도 지천에 있어서 뭐 입지로 봤을 때는 살기에는 괜찮은 아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한양 1차 아파트 평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전용 기준으로 66제곱미터인데요. 이제 지난해 6억대 후반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매물도 나와 있는 걸 보면 7억대에도 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아파트를 보여드린 게 저희가 너무 아직 개발이 안 된 데를 갔잖아요. 그래서 쌍문동에 대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소외된 동네인 거야? 라고 의문을 가지실까봐 아닙니다. 개발이 된 지역들은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평탄하고 큰 병원도 있고 좋습니다. 이런 걸 좀 보여드린 거죠. 개발에서 소외되며 오랜 기간 방치됐던 쌍문동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. 과연 쌍문동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?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. 근데 왠지 목욕탕집 남자들은 약간 배경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2번, 3번 이런 주말 드라마 느낌 나는 데들은 보통 빌라나 이런 서울에 좀 약간 중산층 주거지가 드라마 배경인 경우가 많잖아요. 나 왜 이렇게 주절주절하고 있지? 저는 그럼
2, 3, 4 중에 찍어야 되는데 4번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찍어보겠습니다. 이건 왠지 뭔가 강남이랑 이런 데서 찍었을 것 같은데? 정답은 2번 솔약국집 아들들입니다. 진짜? 와 그렇구나. 어디 이거 여기는 어딘데요? 솔리국집 여기는 아들들은? 해화동에 있는 약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목욕탕집 남자들은 서울 쌍문동 목욕탕을 운영하는 노부부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 이야기고요.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주인공 김영옥이 살고 있는 동네. 아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어린 척을 해봅니다. 이번 퀘스트는 실패시고요. 다음번엔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. 알겠습니다.